안녕하세요. 퍼퓸머 맥파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향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볼까 해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조향사가 되면 돈을 잘 버느냐, 조향사의 최종 루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영상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향사라기보다는 향료연구원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향료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민간 자격증인 조향사 자격증을 좀 악용해서 자격증 클래스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실제로 오신 고객분들 중에서 조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는데 조향사로 취업이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향료연구원이란 말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라에서 일단은 향료연구원이 취업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화장품 회사에서는 향료연구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즉 조향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굳이 화장품 회사에서 조향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향사분들은 정말 한 직장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 거의 이직하시는 경우도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원체 이 업계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자유로운 이직이 많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사하시고 나서 공방을 운영한다던가 대부분 본인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힘쓰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한 업체에서 오래 있는 것보다는 결국 프리랜서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향수를 어떻게 뿌려야 되냐 이런 말들을 하세요. 흔히 여러 영상에서 나오는데 손목에 뿌리면 안 된다, 귀 뒤쪽에 내분비선이 있어서 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뿌릴 때는 손 등 쪽에 뿌려야 된다, 손목에 있는 옷 위에다 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냥 편한 대로 사용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방법이 바로 이 손등에 향수를 뿌린 다음에 비빈다 라고들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향이 변향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맨손도 이렇게 비비면 손에서 닭똥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피부랑 피부가 마찰되게 되면은 그 특유의 조금 안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냄새 자체가 향수에 영향도 줄 뿐더러 향수를 이렇게 비비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변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무슨 건축학개론의 납득이 마냥 이걸 막 미친 듯이 비벼 제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뿌리고 가볍게 톡톡 친 다음에 귀 뒤쪽에다가 살짝 묻혀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귀 뒤쪽에는 내분비선이라는 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 내분비선에서 나오는 특유의 향취가 향수의 냄새를 오히려 변하게 만든다. 이 부분은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향수는 그 사람한테 고유해서 나오는 향이 존재하고 그 향과 어울리는 향수를 썼을 때 정말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몸에서 나는 이 내분비선에서 나는 향조차도 잘 어울리게 되는 향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귀 뒤에 바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 같아요. 그리고 흔히들 손목에 뿌렸을 때 이렇게 되면은 향이 빨리 변향이 된다, 오염이 된다라고들 하시는데 어느 옷깃에 뿌려도 사실 오염될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떻게 뿌려야 되지 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저희가 술 마실 때 위스키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잔을 받쳐드려야 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잔을 끼워 넣고 흔들면서 체온에 맞춰서 술을 먹어야 그 술 맛이 진짜 제대로 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 나가보시면 그렇게 먹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컵 잡듯이 먹고 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조금은 개인적으로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은 많이 민감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랑 빵을 줬을 때 스프에다 막 빵을 조각내서 이렇게 퍼먹으면 예의 없어 보인다라고 저희 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 외국에선 그렇게 먹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처럼 굳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향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등급 중에서 퍼퓸 등급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드 투알렛, 오드 퍼퓸, 퍼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요. 샤워 코롱과 오드 코롱을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솔직히 샤워 코롱과 오드 코롱은 저는 향수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컨디셔너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본인의 기분을 좀 프레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드 투알렛부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향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샤워 코롱이랑 오드 코롱은 향수가 아니다 라기보다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향수의 역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기분을 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컨디셔너로서 좀 더 역할이 적합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눈 상태에서 퍼퓸 등급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들어가는 향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퍼퓸 등급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퍼퓸 등급을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향이 독하고 은은한 거는 물론 샤워 코롱이랑 똑같은 향을 비교했을 때 퍼퓸 등급이 독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은은한 향의 노트들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퍼퓸 등급이지만 은은한 향이 오래 지속되는 향수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샤워 코롱이랑 오드 코롱 같은 경우도 좀 독한 향을 선택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독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퍼퓸 등급은 독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기 전에 퍼퓸 등급의 향도 한번 시향을 해 보시고 퍼퓸 등급도 쓸만한지 또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이 등급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지속시간이라던가 부양률이 결국 향료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향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부양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제수가 얼만큼 들어가고 또 에탄올이 얼만큼 들어가고 거기서 가용화제가 또 얼만큼 들어가고 이런 좀 미묘한 변화들이 실제 향수에서도 그렇고요. 흔히 디퓨저에서도 이 부양률의 차이를 많이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향료가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양률이 높고 무조건 지속시간이 길다 라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향수들을 보시다 보면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향수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본다면. 그런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노트들을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 같은 건 찾아보면 여러 정보들을 뒤져보다 보면은 같은 제품인데 탑미들 베이스에 노트 구성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실제 어떤 노트가 들어갔다라고 다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업체에서 공개하기 전엔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감각적으로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감각적으로 찾은 걸 인터넷에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또 혼선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조말론이 딱 탑미들 베이스 하나씩만 들어가서 구성되어 있는 향수를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말론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향에 들어간 주요 노트를 나타내 준 것 뿐이지 딱 3개로 구성된 향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제로 향수를 좀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인데요. 나는 이러이러한 향이 싫어. 나는 이러이러한 향이 좋아.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공방에서 사용하는 향료들을 보면 장미 계열만 하더라도 거의 6, 7가지가 넘어갑니다. 화이트 로즈, 티 로즈, 다마스크 로즈, 튜베로즈, 로사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어떤 향은 본인 취향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향은 본인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방 체험을 가실 때는 향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그때 가서 공방에서 내가 이런 향을 좋아했었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향수에서 나는 그 어떠한 향으로 구분하시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향이 섞여서 정말 내가 이 향을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구분 못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가끔 구분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공방을 운영하고 싶은데 공방을 창업하기 위해 초기 비용이 얼만큼 드냐라는 질문도 꽤 많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공방에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일단은 위치, 어느 장소에서 공방을 운영할 것인지 그거부터가 일단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보증금 월세 차이도 엄청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모되는 장비들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자금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겁니다. 또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도 소비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될 거고요. 심지어 공방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인테리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평수에 따라서 또 어떤 인테리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뭐 적게 시작한다면 정말로 뭐 한 돈 1,000,000원이면은 장비도 다 사고 향료도 사고 인테리어도 끝내고 보증까지 낼 수도 있어요. 정말 작게 시작한다면.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정말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그리고 좋은 자리도 포기한다면. 대신에 그렇게 된다면 고객들이 찾아오기 힘든 조건이 될 확률도 많고 고객들이 그 공방을 선택해야 될 차별화된 포인트를 못 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방 창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예요.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사실 이 공방 운영이라는 것도 자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들쑥날쑥해요. 굉장히 수입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거는 사실 피해갈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도 제가 평일에는 좀 본업을 위주로 하고 평일은 거의 6시나 7시쯤에 딱 한 팀 정도 받고 주말에는 저희는 딱 4팀 정도밖에 받질 않아요. 그 팀에는 이제 다른 여러 손님을 섞어서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예약 주셨으면 그 한 분이 한 팀으로 운영을 하고 두 분이 신청하셨으면 두 분을 한 팀으로 해서 딱 그 일행분들끼리만 만들 수 있게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방에 비해서 확실히 효율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긴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제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한 달에 순 수입 자체가 한 200에서 300 정도 뭐 그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블로그도 엄청 글을 쓰고 뭐 이제 인스타그램도 최대한 못하는데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자체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면을 뛰어다니면서 사실 수익이 굉장히 좀 다각화되어 있기도 해요.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유지된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뭐 팁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데 공방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향수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 이 공방을 정말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 본업으로 뛰어들자니 처음부터 그렇다 회사 그만두고 공방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리스크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은 몸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이 공방이나 브랜드 자체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평일에 있는 손님보다 확실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있는 손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약하는 비중 자체도 평일이 도무지 주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주말만 운영하는 거라면 평일은 그냥 사실 직장 다니면서 주말은 공방을 운영하고 혹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작업실 하나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손님들을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꾸미기만 하는 정도로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는 무조건 리스크가 크면은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집니다. 리스크가 가장 작게 고정하면서 조금씩 매출을 증가하고 그렇게 수익이 생기면서 리스크를 조금 크게 키우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하이 리스크를 잡고 시작하신다면은 유지하시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향수나 공방, 뭐 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은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퍼퓸어 맥파이였습니다.